강준 씨, 너무 이 아프리카 TV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보다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계기고요. 하나, 두 개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버 채널이 됐고. 어떤 얘기 하셨는지. 네, 저는 어렸을 때 취미 삼아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광고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뽑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광고 정도는 내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던 게 많은 분들에게는 야, 이게 네가 가진 달란트구나, 너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걸 투자해 주셨냐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그래서 너가 MC 활동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걸 20대 때 저는 처음 듣고, 그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돈으로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고 교회 내에서 뭐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대중 앞에 설 때에는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데 사람들과 호흡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매일 준비하고 매일 밤을 새워서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멘트를 잘할까 이런 연구도 하면서 늘 그 어린 시절에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이 하나 생기고 일을 하나 치러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생기더라고요. 레크레이션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레크레이션만 하기에는 너무 FM이야. 제가 어떤 캐릭터 하냐면 막 개그맨처럼 막 엄청 웃기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업에서 가장 무난하고 위트 있게 진행하는 정도가 제 레벨인 거예요. 막 축제에서 방방 뛰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야, 넌 캐릭터가 아나운서도 가능하고 또 레크도 가능한 이 두 가지 포지션을 가능한 MC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나운서도 한번 준비해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한번 방송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돈을 탈탈 모아가지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아나운서를 배우면서 행사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기회들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레이싱 아나운서도 2012년도에 우연히 행사가 잡힌 레이싱 경기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MC로 갔었거든요. 이제 레이싱 경기 중간에 브릿지 타임에, 쉬는 타임에 관객들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장내 아나운서로 제가 갔던 거죠. 훌라후프도 들고 막 도구를 많이 들고 레이싱 경기장에 처음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진행을 한번 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다음 라운드도 오실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장 아나운서가 됐고, 또한 현장 아나운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별한 오디션 없이 현장에서 거의 섭외가 됐고, 현장에서 아나운서가 됐고, 또 현장에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면서 정말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이 아나운서를 입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요, 물론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늘 해오던 것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특히나 뭐 뉴스 앵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서 뉴스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저도 레이싱 중계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지만, 레이싱은 매번 뭐 선수들이랑 상황은 달라져도 레이싱이라는 그 안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들은 없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는요, 행사나
또 다른 방송국을 옮겨 다니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약간 카멜레온처럼 캐릭터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은 뉴스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은 스포츠 중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더 위트 있게 진행해야 돼요. 이런 포지션들이 일마다 다른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었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방법,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예전처럼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띈 사람도 물론 지금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캐릭터로 많은 분야에서 정말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요즘에는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만 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롱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활동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아나운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본어를 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레이싱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었고 시도는 여러 번 했으나 거의 뭐 작심삼일로 끝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레이싱 경기장에서 제가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일본 선수들이 있고 또 미케닉들도 일본 미케닉들 거기다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탤런트 류시원 씨가 저희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이자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류시원 씨 팬들이 정말 한 300여 명?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좀 소통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만화에서 배우고 뭐 듣고 배웠던 그 단어들이랑 그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풀 문장으로 일본어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찌니 산 화이토 이제 일본 팬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찌니 산 화이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일본 분이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가 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준상 이찐이상이 아니라 세노 화이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세노 화이토 하니까 다 같이 외치더라고요. 야, 여기서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 페이스북 DM으로 일본 팬들이 정말 많이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일본어로 한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 류시원상 응원 많이 일본어로 좀 부탁해 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본어 좀 더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실력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심삼일로 끝냈던 것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나 아나운서지. 방송으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도했냐면 아프리카 TV를 켜고 책 한 권 두고 이강준의 씹어먹는 일본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책 한 권을 3개월 동안 내가 다 씹어먹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그냥 저도 모르는 그 책 첫 번째 과, 뭐 1과 2과 3과를 매 과를 그냥 생방송으로 나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생방송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제 말하듯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하지메 마시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시떼. 자, 이게 뭔 뜻이냐? 이거 봤더니요.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메 마시떼. 저도 처음 보는 거를 그냥 방송하듯이 나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를 켜고서 책 한 권을 두고 이거를 매일 한 권씩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구독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청자도 없었고.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누군가가 들어왔어. 되게 재미있는 건 그때 당시에 제가 슈퍼주니어 이특 누나랑 같이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팬들이 제 방송을 응원하고자 정말 어렵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제가 일본어로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듣고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채팅창에다가.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제 점점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한 끝날 때까지 매일 방송에 한 1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저랑 같이 이 책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게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문서로 옆에다가 정리를 다시 해줬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적는 타이핑 실력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제가 하지메 마시떼 한국어로 적으면 어떤 분이 밑에 채팅창에다가 일본어로 하지메 마시떼라고 히라가나로 딱 적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긁어서 또 문서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문서는 제 블로그에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그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학원 선생님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 학원 선생 아니에요. 저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YBM 선생님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갖고서 계속 공부하다가 일본인들이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강준 씨, 너무 이 아프리카 TV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보다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계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더 좋겠다, 재밌겠다, 더 꾸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 두 개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버 채널이 됐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레이싱 경기장에서 그 동기를 찾았고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에이전시와 그리고 일본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단계인 거죠.